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청양군이 각종 노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올해부터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내년 7월 대전 충남 특별시를 출범합니다.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골라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의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최종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을 위한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겐 매끼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아예 식사를 거르는 일도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청양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르신 식사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청양 지역 인구는 2만 9천여 명, 이 중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독거노인 비율은 약 34%에 달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끼니 챙기기.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 주로 간단하게 먹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합니다. 나이 먹었으니 죽지무대 가만 있어서 한 숟갈씩 먹지. 서치 묻으니까 물리치료 받다 가는 거예요 지금. 먼저 먹으니까 그냥 대충 먹지 뭘. 대충 좀 챙겨 드시기 조금 어려워. 그리고 세관에 가서 많이 먹어. 마을 회관에 가서. 지금도 걸로 가야 점심 먹으러. 주로 경로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경로당 7만여 곳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절반도 안 되고 식사 제공 일수도 평균 주 3.5일에 불과합니다. 청양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 속 어르신 식사 지원 정책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청양군이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주 5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의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의 부식비라든지 양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로당 10곳을 선정해 밀키트와 도시락을 제공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역 먹거리 종합타운 내 도시락 공장을 운영해 대상지를 50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먹거리 종합타운과 지역활성화재단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 걱정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최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다양한 노인 친화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청양군의 식사 지원 정책이 어르신들의 끼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내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는 23일 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의 반도체와 대전의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국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의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도 32호는 출퇴근 시간과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 시 대체도로로 이용돼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당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사업이 올해 12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의 최종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세종시에 위치한 도산림자원연구소의 원활한 청량 이전을 위해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중단기 기본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이행을 목표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전 대상지의 여건 분석과 해외 우수 사례 조사, 건축 기획 등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대와 충북대, 국립한밭대, 대전대 등 충청권 국립 및 사립대 일부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앞서 충남대와 충북대를 포함한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같은 날 한밭대도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전대는 지난 17일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등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등록금 동결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10일 진행된 한밭대 등심위에서 일부 위원은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과 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지원 없이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올해까지는 동결로 결정하고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에 대한 시기는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국립대 등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도 38호선 교량건설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골리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태안군은 교량이 조성되면 이원대산 간 거리가 기존 73km에서 5.3km로 줄어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가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6만여 군민의 열망을 널리 알려 관계도 대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그러한 대업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충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23일 서산, 대산, HD 현대오일뱅크에서 경제 상황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도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환경 규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년부터 도내 석유화학 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하반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해 금융지원과 고용 안정, 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산 3산단 등 5개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하고 대산항 에탄가스 터미널을 조성해 원가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하반기 탄소 포집 활용 소재 실증 지원센터를 준공해 기술 개발과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본현 충남도 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배경과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진시 정책관 출신인 구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어기구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당진의 대형 사업을 만들었다며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당진항 개발,
스마트팜 수산 식품 클러스터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을 위해 학교와 교육시설 주차장 690여 곳을 무료 개방합니다. 운영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용자는 차량에 비상연락처 남기기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학교 시설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요 포털 사이트 지도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차례상 준비차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명절 물가를 확인해 봤더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최대 4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마다 음식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은 대체로 비슷한 명절 차례상. 대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과 수산물, 축산물, 과자와 주류 등을 모두 구입해야 전통적인 명절 차례상 한 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로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사과는 3개에 18,000원, 배 3개에 2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은 20%, 배는 2배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특히 무와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 한 개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랐고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으로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소폭 떨어진 품목들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11%, 곶감은 16%, 대파도 25%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이 밖에 나물류나 수산물, 축산물류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가 높아진 만큼 구입처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모든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35% 더 저렴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30만 2,500원이 들지만 대형마트에서는 40만 9,510원을 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 편의상 대형마트를 찾던 지역민들도 명절을 앞두고는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 또 보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고 싱싱해서 좋습니다. 향에 오면 싱싱하고 일단 마트보다 싸고 모든 게 다 마트에 비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으로 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인 명절 차례상. 하지만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보다 경제적인 구매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설 연휴 기간 충남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고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27일부터 설날인 29일 오전까지 충남에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28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 차단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실시됩니다. 충남도는 오는 25일부터 6일 동안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